안녕하세요. 디자인 에이틀입니다. 오늘 현장은 강서구 대림경동 47평 아파트입니다. 부부와 자녀분 이렇게 총 3분이 함께 사는 곳인데요. 준공한 지 33년 된 노후된 구축 아파트가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축 아파트 하면 보통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게 난방비와 배관 누수입니다. 뭐 괜찮겠지 하셨다가 나중에 돈 쓰시고 고생하시는 것보다 인테리어를 계획하실 때 아예 처음부터 기초까지 짱짱하게 해두시면 오히려 그게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제가 괜찮겠다 싶은 건 제가 다 해드리자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과 구조적인 제약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의 효용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거실을 봤을 때 전형적인 3베이의 90년대 아파트의 모습이었어요. 천정이 낮아 보이고 보시면 실제로 이게 낮습니다. 분위기는 어두컴컴하고 뭔가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고객께서는 최근 트렌드에 맞게 이런 공용 공간은 벽면은 필름으로 마감하고 이 바닥 부분은 최근에 많이 시공했던 타일형 마루보다는 정말 나무 느낌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실과 주방 전체를 필름으로 마감하면서 이 도어 쪽에는 무문서 마감을 포인트로 적용했습니다. 우선 거실 조명 한번 보시면 조명 부분은 저희가 라인 조명으로 시공을 했고요. 거실 창호부터 시작해서 안방 쪽으로 기역자로 꺾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거실 확장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거실 확장부에서는 원래 양쪽 발코니로 오른쪽, 왼쪽 다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두 군데 다 있을 필요가 없을 듯해서 안방 쪽은 저희가 단열 벽체로 짱짱하게 마감을 했고요. 입구방 발코니 쪽은 단열 도어인 터닝 도어 설치하고 그 앞쪽에 가구 도어를 달아서 히든 도어 느낌을 내봤습니다. 보시면 문이 닫혀 있을 때 거실 벽이 여기에서부터 저 가구 도어 있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 완결성을 높여주는 가성비 아이템입니다. 이 집에는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서재방을 제외한 거실과 방 3개 전체 실링팬을 모두 설치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린 것처럼 공기순환에도 당연히 좋고 또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쓰지 않는 봄, 가을 간절기 때도 쾌적하게 지내시기에 좋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주방은 정말 이번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방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90년대 기역자 구조였는데 집 평수에 비해서 주방 공간이 너무 작은 게 고객의 고민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이쪽에 있었는데 특히 이 냉장고 때문에 주방에 조리할 공간이 너무 좁아 보인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 이쪽에 있었던 냉장고를 아예 보시는 것처럼 반대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거실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뒤에 보시는 이런 요리 공간과 동선을 저희가 시원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디자인적인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냉장고 옆에 나란히 있는 이 수납 공간을 냉장고에 맞춰서 앞으로 나오게 하면 단차가 없어서 깔끔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주방으로 가는 동선이 더 좁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고민 끝에 확장감을 위해서 수납장을 그냥 안쪽으로 밀어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비록 이게 단차가 좀 생기더라도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저희는 선택을 했고요. 대신 식탁을 이 안쪽으로 살짝 배치해서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지금 보시는 식탁 옆 벽에는 원래 창고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 또한 과감히 철거했습니다. 이 공간의 철거로 부족해지는 수납 공간은 저희가 주방 가구에 수납장을 더 넓게 배치해서 넉넉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식탁을 좀 더 안쪽으로 둘 수 있으면서도 주방이 개방적으로 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주방 싱크대가 있는 이 중간 벽은 1200에 1200 대용 타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타일을 사용하면 그 타일과 타일 사이의 매지, 즉 이음매가 줄어들어서 시각적으로 훨씬 시원한 느낌을 주거든요. 특히 이 주방은 매일 요리하면 당연히 기름때가 이 매지에 끼기 마련인데 이런 대형 타일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주부 입장에서 청소가 쉽습니다. 주방 옵션으로는 상판은 칸스톤 CVT로 마감했고요.
상부에는 수납장과 일체감 있게 메이크후드를 넣었습니다. 인덕션을 쓰시고 계신데 이거는 높은 출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전용선을 별도로 다 설치를 했고요. 사각 싱크볼과 거위목 수전으로 최근 트렌드에 맞게 넣어드렸고요. 추가로 냄비를 또 통째로 넣을 수 있는 와이드 서랍도 설계했습니다. 이곳은 초등학생인 아드님을 위한 공간이라서 현재 필요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래 변화도 고려해야 했던 공간입니다. 붙박이장은 당연히 기본이고 미니 화장대와 거울,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미니 행거까지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미니 행거가 정말 포인트인데요. 여름에는 옷을 매일 빨지만 가을, 겨울에 외투는 매일 빨지는 않으니까 그런 종류의 애매한 옷들을 다른 가구에 들어있는 깨끗한 옷들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걸 수 있도록 시공했습니다. 보통 집에 이런 책상 의자나 방문 손잡이 보시면 되게 옷들이 막 걸쳐져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시공해 봤습니다. 안방은 자녀분의 방과는 약간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이곳은 아내분께서 사용하시는 공간인데요. 요즘 나오는 신축 아파트는 드레스룸이나 팬트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반면에 여기처럼 90년대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는 옷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붙박이장을 보시는 것처럼 벽 대 벽으로 벽 전체에 시공을 하고 화장대를 아드님 방보다 더 크게 가로 1m 정도의 공간을 할애해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까 거실 공용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문틀 부분에서 무문선으로 시공을 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방 안쪽에는 이렇게 슬립 문선을 적용해서 도배지와 만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깔끔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욕실은 약간 과감한 시도를 한 공간인데요. 일반적으로 욕실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만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여기에 디자인적 요소를 살짝 추가했습니다. 가장 고민이었던 거는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변기 위치였어요. 기존의 위치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애매한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변기를 옮기느냐 마느냐 고민을 했는데 이 배관 옮기는 것은 정말 이 비용을 차지하고라도 일단 안 옮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막힐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기 위치를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고객께서도 이 화장실은 호텔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샤워 공간 쪽은 보시는 것처럼 조적 파티션을 충분히 높고 크게 만들어서 물이 튀는 것을 최소화했고요. 이 세면대 쪽은 보시는 것처럼 하프 조적벽을 이렇게 새로 쌓아서 조적 세면대를 설치하고 변기 위치를 자연스럽게 가리는 디자인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욕실 길이상 이 부분을 조적 세면대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도기형 세면대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너무 썰렁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고급스럽게 약간은 볼륨감 있게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현관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에서는 슬라이딩 도어를 하고 싶었는데 현관의 폭이 가로 사이즈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포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기존 창고에 있던 두꺼운 문을 뜯어내고 저희가 푸시도어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설치를 위해서 이 신발장을 약간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현관 바닥에는 싱크 미드웨이와 동일한 1200에 1200 대형 타일을 적용했는데 이 부분도 고객께서 고급감이나 유지관리 면에서 너무 편할 것 같다고 많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구축 아파트에서의 파격적인 변화, 거기에 플러스로 난방비로 공사비 본전 뽑는 꿀팁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제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기초가 부실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당연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3년 된 이 집의 난방 배관을 완전히 새로 설치했습니다. PPC 배관이라고 불리는데 이 배관이 굉장히 악명 높아요. 온라인 커뮤니티만 봐도 이 PPC 배관이 있는 집은 바닥 공사를 꼭 해라, 누수 때문에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등등 그런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현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거실 확장부 쪽에 일부 바닥을 뜯어보니까 기존에 확장 공사를 하셨는데 바닥에 단열재도 없이 난방 배관을 바로 시공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바로 밑으로 빠져나와서 당연히 겨울에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 난방 배관에서 또 물이 셀까봐 항상 불안했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바닥을 다 뜯어내고 새로 배관을 까는 과정을 고객께서 제가 공유해드리고 이걸 보시면서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경제적 효과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아파트는 겨울철 난방비가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월 한 18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새 배관으로 교체를 하면 당연히 난방을 덜 해도 되고 덜 했는데도 그 열이 당연히 더 오래 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비용을 아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 살면서 누수 걱정이 없고 혹시나 나중에 매도하실 때도 그만큼의 값어치를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공사는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제가 한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래된 집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전문가 한번 같이 상담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저는 더 좋은 현장, 또 더 특별한 변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에이트리였습니다.